네,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일단은 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fx라고 적용합니다.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큐브가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 fx 널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x에서 클로너 버튼 크게 누르시게 되면은 풀리 fx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클로너와는 다르게 이제 그 폴리곤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기 보시게 되면 풀 폴리곤 세그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모드에 따라서 이제 면을 쪼갤 수도 있고 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fx에서 다시 플레인 넣어주시면 되고, 플레이팩스에서 이제 이펙터에서 플레인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면이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큐브의 세그먼트를 이 클릭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인에서 필드 눌러주시고 나서 리니어 혹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은 스피어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스피어로 진행을 하고 플레인 선택해 주시고 나서 파라미터에서 포지션을 해제해 주시고 스케일만 체크, 그리고 유니폼 스케일, 다음에 스케일은 -1. 그러면 이제 이 스피어가 이렇게 갈수록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랜덤 만들어 주시고 나서 폴리 fx에서 이펙터 그리고 랜덤을 넣어 주시면 되고, 랜덤에도 마찬가지로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랜덤 필드에다가도 플레인에 만들었던 이 필드를 넣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필드 하나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랜덤도 적용되고 생성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fx는 꺼주시고 나서 다시 큐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조금 작게 해줄게요. 한 20으로. 네, 다 20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널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 얘는 fx 커브라고 지어줄게요. 이름에 대한 뜻은 없어요. 얘가 메인이고 얘가 그냥 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로너로 넣어주신 다음에 랜덤 인스턴스로 해주셔야지 좀 더 가볍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개 다 20개로 만들어 주시고 간격은 줄여주시면 되겠죠. 너무 많은 것 같죠? 이게 맵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이 오브젝트가 다 가려질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돼서 저 하나 간격 줄여볼게요. 한 30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만약에 컴퓨터가 좀 무겁다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줄여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큐브 선택해 주시고 일단은 랜덤 같은 거 중요하기 전에 다시 플레이 만들어 주시고 나서 똑같이 얘도 파라미터에서 스케일을 -1로 하고 필드 만들어 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박스로 진행을 해볼게요. 박스로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 모양이 되도록 해주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범위에서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박스의 범위를 더 늘려줄게요. 박스 클릭하시고 필드에서 Z를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저는 박스를 클릭하시고 나서 리매핑에서 인버트로 체크해 줄게요. 지금 가운데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될 거냐면은 이 박스 필드가 지나가면서 얘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더 잘해야 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가 들어오게 되면서 되는 거잖아요. 따로 설정해도 되고 같이 설정해도 되는데 저는 좀 편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해서 다시 스피어 필드 클릭하시고 나서 인버트 해제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옆에서 커버를 키시게 되면은 얘가 없었다가 나오면서 생성되게 하는 건데, 지금 박스 필드의 위치가
요 스피어보다 좀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얘가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얻다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만 설정을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쪽에 넣은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한번 쭉 나오는 모션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 필드도 한 번 더 움직이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따로따로 하면은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따가 모션 잡으면 설정하면 되니까. 일단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은 보면 지금 클로노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10개씩 줄여볼게요. 줄이려고 했던 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줄이고 나서 다시 스펙을 내려보게 되면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랜덤을 다시 적용해 볼 겁니다. 랜덤을 적용하시고 나서 랜덤 필드까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일단 필드는 이게 꺼내줄게요. 그리고 FX는 꺼두시고 이 디테일을 잡아야 되니까 네, 이건데 랜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줄게요. 계속 움직이게 스케일도 네,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10정도로만 주고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면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사라지고 네, 모션을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은 다시 박스 필드를 스피어 필드 안에 넣어주시고 나서 FX를 켜줘 보겠습니다. 일단 생성되는 거 먼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커버는 다 꺼두시고 스피어 필드 잡아주신 다음에 코디네이터에서 XZ 먼저 XY죠 잡아주시고 나서 30프레임으로 봐주신 다음에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커버를 열어주신 다음에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박스도 만들어 나와야 되겠죠. 모션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일단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없다가 생성이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피어의 모션을 잡을 때 이 박스까지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스피어의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잡았으니까 아예 없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이쪽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감싸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왔다가 박스가 생성이 되면서 사라지게끔 여기까지잖아요. 박스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스탠스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오프셋을 해줄 수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스케일 이 사이즈를 사이즈의 포지션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여기도 잡아주시고 30프레임 잡아줬죠. 50프레임쯤에서 이게 되게 그러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 타임라인 들어가신 다음에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생성되면서 이쯤부터 아마 이 박스가 움직여야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됐죠. 이거는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이라서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은 그거를 사용해도 충분히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 박스의 범위가 넓을 필요도 없어요. 좁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얘를 줄여주시거나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다 너무 빨라서 어쨌든 텐션을 잡아놨으니까 다 드래그 하시고 나서 스케일로 늘려줄게요. 된 것 같고 저는 한 180
120프레임까지 늘린 다음에 더 잡고 늘려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좀 당겨줄게요. 너무 뒤로 가 있어서. 이쯤부터거든요. 그래서 스피어 선택하시고 나서 포지션 값 있잖아요. 컨트롤 되고 클릭하시고 나서 앞에 거 지워주시고, 예, 여기 있는 것만 0.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좀 줄여주셔야겠죠. 타이밍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얘도 좀 줄여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네, 얼추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큐브의 사이즈를 더 랜덤하게 주고 싶어서 스케일 누르시고 유니폼 스케일 늘려주겠습니다. 줄여도 되고요. 늘린 다음에 저는 3 정도로 늘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필드가 너무 보기 힘들어서 필터에서 이 필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180프레임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지금 보면은 90프레임도 안 되니까 90프레임에서 되게 나왔다가 사라지게.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보자면은 이제 딜레이라는 이펙트를 넣을 건데 딜레이의 이펙터에서 스프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약간 방정맞게 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스플릿 이펙트 이펙터에도 딜레이를 넣어주시고 클론에도 딜레이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방정맞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방정맞죠? 그래서 저는 줄여줄게요. 네, 그리고 요 타임셋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펙터 네, 커브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최대한 일자인데 약간의 곡선을 그는 일자로 진행해 볼게요. 얘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늘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얼추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펙터의 커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드립이 들어가면 재미있어지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큐브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 나머지 커버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저 커버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윈도우 켜주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서는 무거워 같으니까 오일리로 바꿔주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HD 엔바이러먼트 열어주시고 이것도 꼭 라이트라는 널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굳이 라이팅 치지 않고 일단 여기서 이 커버에만 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FX 따로 라이팅 치면 되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나는 디퓨즈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스페큘러 만들어 주시고 메탈릭까지. 네. 나는 디퓨즈 먼저 잡아줄게요. 라이트를 일단 넣어야 돼가지고 노드 열어두신 다음에 에미션 그리고 RGB 디퓨즈랑 텍스처에 넣어주시고 나서 서페이스 브라이트니스 체크해주시고 일단 15로 해볼게요.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엄청 밝죠 지금도. 그래서 에미션 더 줄여볼게요. 한 1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냥 5, 네. 5 정도면 될 것 같고 얘는 꼭 필렛을 켜두시면 되고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주황색 계열로 네, 됐고 그럼 이게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사라지면은 큐브가 나오는 거거든요. 큐브가 나올 때도 라이팅이 필요하긴 하겠다. 라이팅을 하나만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큐브를 볼 수 있어서 LED 라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얘는 큐브를 비춰줄 용으로만 만들어 볼게요.
전면부에 가셔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밝혀주는 라이트를 만들어 줄 거고, 파워는 한 50으로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큐브도 필름 켜주세요. 리듀스를 이 정도로 두고 सब디비전도 이 정도로 둘게요. 그 딜레이를 겪게 되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키프레임이 드래그 안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의해 주시면 되고,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죠. 딜레이 일단 끄고 할게요.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빛만 있으면 되게 심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스페큘러,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커먼스에서 페이크 섀도우랑 F-타입을 둘 열어주신 다음에 인덱스를 저는 3점토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는데, 일단 얘를 복사해 주시고 나서 넣어주시고, 얘는 틴 윌을 켜줍니다. 커먼스에서 틴 윌을 켜주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메탈릭을 넣어줍니다. 메탈릭 같은 경우에는 러프니스를 한 0.5 정도로 올려주시고 나서 스페큘러도 약간만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너무 낮춘 것 같으니까 한 0.2 정도로 러프니스를 낮춰주시고, 이게 지금 너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잡을 건데, 아까 만들었던 큐브, 스페큘러 넣었던 큐브를 복사해 주시고 나서 안에 제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큐브는 20, 20, 20이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한 10으로. 그럼 이게 반사가 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쁘게 나와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메탈릭은 안 이쁜 것 같아서 최대한 밝은 색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것도 색깔을 넣어볼게요. 차라리 색깔을 넣어보고,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메탈릭 같은 경우에는 오퍼시티를 한 0.5 정도로 빼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밝기가 여전히 너무 밝아서 한 3 정도로만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생성이 됐다가 이제 큐브가 나오면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딱 제가 말했던 연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디테일을 주면은 라이트를 담당하는 큐브가 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저는 파란 계열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이 혹은 노란색이 가져가는 건 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어보자면은 복사해 주시고 나서 또는 이걸 넣어주시는 거죠. 넣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이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앵글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얘를 켜주시고 얘를 밝혀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생성이 됐다가 큐브가 만들어지는 걸 만들 수 있고, 큐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단순하게 생겼으니까 뭐라도 하나 넣어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프로젝트 파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아니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메일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메일을 주시면 그대로 제가 메일로 이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고, 댓글 아니면은 좋아요, 구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메일로 인증해 주시면 제가 바로 프로젝트 파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